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권 레이스, 뭐 경선보다도 이 코로나 이 문제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온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를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는 밤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은 못 만난다는 거, 2명까지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해도 2명.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부부도 같이 못 만난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또 보니까 12일이죠. 1100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4차 팬데믹이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으로까지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본격적인 또 휴가철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확산되도록 문재인 정권이 방치하고, 방치가 아니라 조작을 한 거죠. 예. 저는 뭐 박사님이 이제 그 4차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예. 팬데믹. 예. 저는 이제 그 문데믹으로 봅니다. 문데믹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재인이가요. 예. 항상 긍정적으로 뭐 희망적으로 말을 하면요. 계속 거꾸로 됐습니다. 맞아요. 작년 연말에도 이게 터널의 끝이 보인다 할 때 확 걱정했죠. 예.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뭐 4명을 8명으로 풀고, 그 다음에 백신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카운트 안 하고 인센티브 주고, 예. 그 다음에 쿠폰을 소비 진작한다고 얼마나 뿌려야 된다 했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거 할 때 이게 아닌데 문재인이가 끝나간다고, 이게 다 끝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희망을 줄 때 이때가 예. 위험하거든요. 다들 이제 뭐 긴장을 놓고 그냥 뭐 마스크 곧 벗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부가 계속 그 반대 신호, 잘못된 신호를 준 거예요. 국민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버스 탈 때 우리 손잡이 안 잡고 흔들흔들, 이런 게 국민을 버스에 태워놓고 흔들어대는 예. 이런 게 저는 잘못된 정책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번진 거고요. 결국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그 방역을 갖다가 과학이나 의학 영역으로, 이게 과학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게 정치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방역도 정치,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돈 푸는 거 있잖아. 네. 이것도 정치. 모든 게 얻은 게 표가 될까? 이게서만 하는 거예요. 내년 대선에 이기려면 지금 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경제라도 좀 살려야겠다. 네. 문재인 말대로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 해가지고 수출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제 이때 살리자 해갖고 확 좀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편파적으로 법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이게 또 그 대책 발표하면서 민노총 8,000명은 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걸 정부에서 이게 발표해야 됩니까? 검사한 것도 아니잖아, 제대로. 지난해 광화문 집회는 어땠습니까? 광화문에 3명도 못 들어가 막아놨고, 야, 그때는 이게 쥐새끼, 개미새끼 하나 못 들어가게 다 막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노영민이가 막 살인마들이라고 했잖아요. 살인자라고 그랬죠. 문재인도 그랬죠.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으로 민노총 8,000명은 거의 방치해놨지 않습니까? 김부겸에 찾아가 업소하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지고 이게 뭐 강경 대응한다지만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방역하는, 이게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정부의 전적, 그래서 제가 문대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정부 이런 판단 미스, 정책 미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완전 덤태기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까지 착한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 전체 돌아다니도 다 마스크 쓰죠. 거리 지키기,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거리 지키기 다 하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판단 미스를 하고 정치적으로 방역을 이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문제는 최근에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4월에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정부의 방역이랄까, 최근에 이렇게 허리띠를 풀게 하는 가장 대통령 직영거리에서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김호란이라는 거예요. 예.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것도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잡고 있는데 이 두 사람, 특히 김호란 때문에 이렇게 방역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호란 책임론이. 김호란이가 이게 옛날에 그 처음에 초기에 코로나 터질 때 중국 있잖아요. 예. 입국 있잖아요. 막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 이때도 김호란이가 방송에서 김어준 방송 많이 넣었잖아요. 뭐 35번인가 나가갖고. 이런데 그 중국 막을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백신이 있잖아요. 결국 이 코로나라는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게임 전쟁 체인저. 이기려면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잖아요. 예. 근데 백신에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을 하고요. 아마 이번에도 이게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문재인한테 또 이게 엉뚱한 소리 했겠죠. 이제 다 끝나가는 거 요래요래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전부 이게 물론 문재인이가 바보니까 김호란 말 들을게요. 저는 문재인이가 책임 있다 봐요. 네. 근데 김호란도 책임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아니 왜 이 자리를 새로 신설해 갖고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이거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호란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종편하다 보면 진짜 전문 교수들이 많이 나오죠. 김호란이가 여기 국립암센터 교수였어요. 이런 게 전염병 예방 있잖아, 사전. 예. 이런데 최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김호란이를 그럼 왜 청와대 그 기획관을 쓰느냐?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 이분이 김어준 방송만 녹음해도 편향됐잖아. 이분이 그 아버지가 제가 이게 자꾸 정치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하고 너무 밀접하니까 그렇죠. 계속 이게 공격하는 게 정치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예.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통혁당 사건 있잖아요. 예. 1969년에 통혁당. 예. 그때 그 주범 사형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영복이죠. 예, 신영복이죠. 신영복이가 이제 간첩으로 20년 살다가 전향수석으로 나왔잖아. 근데 신영복이를 제일 그 문재인이가 존경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지원도 존경하는 거 봐. 국정원 있죠. 국정원의 원훈을 신영복 글씨체 있잖아. 예. 우리 소주 마실 때 보면 뭐 처음처럼 어쩌고 그 있잖아요.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의 간첩 글씨체로 간첩 잡는 국정원에 그 원훈을 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더불어라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일성 회고록이 세계와 더불어 아닙니까? 예.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또 15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성준입니다. 예. 박성준. 이 사람은 이게 그 한명숙의 남편이에요. 한명숙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가 끝까지 한명숙이를 어떻게든 명예회복시키려는 게 박성준이 남편이 더 실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이게 공범으로 처벌된 게 바로 이제 그 기세춘이에요. 기세춘. 이름이 김호란, 기세춘. 그러니까 아버지, 김호란의 아버지가 기세춘이가 통역당의 공범이에요. 그때 역할을 많이 했어요. 한학 책도 많이 쓰고 이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원래부터 이게 김호란 아버지부터 친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임명했는데 그 이름 있잖아요. 김호란. 이름도 호란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게 북한의 그 김일성의 출생지 검수산 있잖아. 예. 김일성 출생지 검수산 모란봉에서 따왔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예. 뭐 그거는 모르. 이름은 왜 진지는 모르니까. 기세춘이도 뭐 주체사상 노트인가 이런 그러니까. 것도 썼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통역당의 문재인이가 신영복, 박성준이부터 기세춘이까지 워낙 존경하고 그 딸이니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코드가 맞고 편향되니까 국립암센터의 그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방역이 기획권 앉혀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역이 개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국민이 피해보는 게 얼마냐 말이에요. 제가 이게 좀 흥분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요 돈 뿌리는 것도 잘못된 게 독일에는 자영업자들의 그 피해 보면 8, 90%를 보상해 줍니다. 왜? 전 국민한테 뿌리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이게 돈이 제한돼 있잖아. 그럼 이게 직접 피해 본 자영업자들한테 먼저 주고 남은 게 있으면 전 국민 뿌려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법 만든 게 소급료가 없죠. 이 말은 이게 자영업자 너 피해 본 거는 이미 낙장불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미 소급료가 없잖아. 그거 이제부터 피해 본 거는 주지만 그건 또 산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국민들한테는 처음에 80%를 뭐 뿌린다 했더니 야 100% 해. 그다음에 이게 90% 합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진짜 법으로 우리 헌법에 보면 특별하게 희생당한 자영업자들 헌법에 보상하라 돼 있거든. 예. 근데 그거는 보상을 안 하고 이렇게 표만 계산해서 전 국민한테 뿌리는 이것도 이게 잘못된
이것도 이게 청와대가 저는 주도한 게 아니냐 보는 거예요. 특히 김호란이가 방역기획관으로 오면서부터 청와대 비서관보다도 힘이 더 없는 게 장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행정관보다도 없다고 그랬어요. 행정관 무슨 5급 행정관한테 육군 참모총장이 달려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청와대가 힘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청장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이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무란이 주장을 따라가지고 김무란이가 이렇게 방역 이제 이거 좀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 싹 푸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추수해 가다 보니까 진짜 전무성을 갖고 있는 거기는 바지저고리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 뭐 여러 번 만나보면 전부 이게 하는 말이 국회의원보다 힘이 10배 센 게 장관이고 장관보다 힘이 10배 센 게 청와대 수석이래. 그럼 이게 기획관이면 수석급이거든요. 수석급이죠. 기획관이에요. 비서관보다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도 우리가 옥상옥을 만든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옥상옥이잖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있고 또 이게 그 총리실에도 있고 기존에 중대본 다 있잖아요. 근데 옥상옥을 만드는데 모든 게 김호란한테 힘이 쏠리는데 근데 이 김호란이가 방역부터 뭐 이게 그 코로나 지원금 지원까지 모든 걸 지가 자기가 결정하는데 그게 전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게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정은경은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정은경 청장이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요. 이렇게까지 악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은경을 막 띄워가 그때 임명장도 직접 막 주고 이랬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소해가지고 해놓고 권한은 다 뺏어서 김호란 준이. 그럼 정은경은 뭡니까? 그래. 완전히 그냥 이용만 당하고 얼굴마담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아니 전쟁 도중에 가장 야전 사령관한테 권한을 줘야 되잖아. 이 야전 사령관이 정은경이에요. 이 권한을 박탈해가지고 청와대에 편안하게 본부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김호란이가 이러면 이게 어떻게 그 코로나 대책이 됩니까? 저는 이것도 이게 심각한 인사 정말 이게 그 완전 인사가 망사 있잖아요. 김호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팬데믹 현상이 날 정도로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지금 감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 유감을 표명하든 사과를 하든 또 김호란을 해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김호란 빨리 해임해라. 그리고 정은경으로 중심축을 세워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정은경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국회 가서 사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역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뭐 사과를 해야 할 사람만 하고 안 해도 될 사람만 오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 오면 뭔 소용이냐 이거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문재인이는요. 뭔가 이게 진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이런 자리는 안 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전화가 백신 몇 개 구했다고 하면 전화 막 이런 거 쇼하는 거 있잖아요. 생생나는 얼굴 면이 서는 이런 자료만 이게 그 나타나는 게 문재인 5년 동안은 제가 본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래도 자기 가족 얘기가 어쨌든 저랬다 하면은 그냥 나서고 자기 양산 땅이 어쨌든 저랬다 하면은 또 그냥 부르르 나서가고 해명하고 화를 내고 그러대요. 결국에 여러 번 저는 문재인가 그 오판한 게 밑에 참모들도 물론 오판했겠지만 제일 먼저 이 치료제 개발했잖아요 우리나라. 이걸 이게 그 안 되는 걸 지금 오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도 오판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뭐 한국인 백신 어쩌고 허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제대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게 그 유통기한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신 빌려가지고 지금 맞으면서 뭐 또 이게 뭐 허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야, 아니, 정말 이게 그 현실을 직시 못하는. 뭐 우리 국민의 배를 뭐 좀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이 없잖아요. 그게 보릿고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민심은 전부 이게 달달한 민심만 듣고 정책도 이게 그런 건지. 그래서 저는 치료제에 대한 오판, 그다음에 그 백신에 대한 오판,
이런 여러 가지의 판단 지금 계속 잘못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 점에서 따라서 이게 이번 정말 이게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게 8명 풀어준다 했다가 음식도 많이 놨더니 갑자기 2명으로 제한하면 모든 약속이 저도 이게 이번 주 약속이 다 캔슬됐어요. 지금 또 최소 휴가라든가 3명, 4명이니까. 휴가지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약했다 지금 막 약속을 파기하고 예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렇게 희망 고문 안 했으면 이렇게 낭비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는 코로나가 진정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 백스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초기부터 뭘 어떻게 잘못해왔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게 저는 명백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에서도 사과 한마디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있는 김호란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으면 과감하게 해임을 시키고 뭔가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하는데 지금도 뭐 아무 말 없이 왜들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떠느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과연 이런 정부가 국민의 정부 맞는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라는 이런 엄청난 책을 오늘 바로 발간해 갖고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책이 아마 페이지 수가 780페이지나 되는 대작입니다. 대작. 우리 서 변호사님이 아마 한 5년여에 걸쳐서 여기저기 또 기고를 한 글이라든가 또 본인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역사, 대한민국 뿌리,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가를 추적한 그런 정말 역사를 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서정 변호사님이 지으시고 주식회사 글통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가격은 또 780페이지다 되다 보니까 조금 25,000원입니다만은 아마 25,000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립니다. 이거 걸통은요. 예. 걸통은 이거 허현준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그 화이트리스트로 구속됐던 이분이 하는 거고요. 뭐 내용은 이제 뭐 부끄러운 책이고요. 제가 이제 평생 한해 하나 있어요. 예. 그때 서울대 국사학과 가가지고 그때 말도 이게 북한이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북한의 반도 번역을 못 따라갈 때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북한보다 한번 앞질러 보자 역사학을. 예. 이랬는데 이게 집에 어머니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제가 이제 서울 법대로 갔어요. 아, 국사학과 갔다가 법대로 아니 국사학과 가려고 한 달 동안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그러셨군요. 법대로 이렇게 국사학과 놓으면 돈 안 된다고 법대로 가야지. 그 한이 있어서 굶는다고 그랬죠. 굶는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법책은 거의 다 버리고요. 예. 법은 이게 입법자의 세 단어만 바꾸면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서는 쓰레기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법 세 문장만 바꾸면 법학과 학문에 좀 이게 아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역사책만 집에 쭉 읽고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요약 정리해서 한 5년 동안 인물을 100명을 쓴 거죠. 근대사인데 전부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이승만 대통령만 좀 길게 쓰고 이게 전부 근대 인물들 삼국시대부터 제가 이제 써서 이제 평소에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나눠주다가 사람들이 이게 또 100명 다 묶어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여건 부끄러운 책이지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역저입니다.